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예. 예, 지금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이제 케이크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또 정말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쁜 또 시가 있는 공간이고, 항상 이제 정말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그분을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인터뷰가 28번째, 28번째 이제 인터뷰인데, 잠시만요. 28번째, 29번째네요. 예, 29번째네요. 29번째 인터뷰고, 제주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최근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예전에는 은퇴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좀 은퇴 자금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주하는 연령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가족 단위도 많고 30대 20대도 간혹 많이 보이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진짜 거침없이 또 조언을 해주고 계신 분이시고, 제가 제일 또 궁금한 또 부분은 번역이라고 하는 일을 또 하고 계신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오늘 찾아뵙게 됐고요. 먼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소개라는 게, 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이름은 우선 김자, 경자, 화자, 김경화고, 보통 한글 이름으로 경화 그러면 여자 이름이 많은데 실제로 남자고. 네. 나는 51년생이고, 예. 그러니까 금년에 환갑 이제 진갑 지났죠. 뽀니 아빠는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12월 달. 그렇지. 3월 달에 와가지고, 사실 이게 당근 케이크 하러 온 건 아닌데, 그냥 미리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림 귀덕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뭐 또 쉬는 거는 뭐 노는 거는 싫대. 뭐 조그마한 거라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 가까이에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찾으니까 이제 이게 비어있는 건물이 집에서 떨어진 데로 한 4-5분 거리에 떨어진 가게에서 가지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귀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연히 이제 뭐 제주도에 아는 지인들 소개해가지고, 제일 큰 이유는 쓸만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자 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근데 구자 쪽도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원칙적으로 나는 하여튼 시내는 안 산다. 제주도 오게 된 거는 이제 시내 살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제주도 이제 교회에 산다. 그러는데 이제 마침 이쪽 한림 쪽에 또 우리 또 아는 사람들 몇 집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5일장 보고 이렇게 가니까 집 몇 군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뭐 쓸만한 집도 거의 없다고 사실. 제주도가 지금 또 제주도 교외 지역의 큰 문제가 젊은 사람들 오고 싶어도 주택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시내 뭐 아파트 새로 짓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끄봐야 서울이나 뭐 다른 대도시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좀 전원생활하고, 전원생활보다도 무슨 좀 덜 복잡한 데 살고 싶은데 집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가게를 이제 또 이게 한 뭐 10년 이상 비어 있었어요.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여기서 무슨 장사가 되냐고. 동네 분들이. 그렇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하고 이제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여러 가지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내가 또 이제 이게 정착하면서 집을 보고 계약은
한 몇 달 전에 한 거지. 이사는 이제 3월달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새로 이사 온다는데 배경이 어떤 사람인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뭐 하니까 뭐 미국도 오래 가 있었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또 이사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 좀 보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기득초등학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유치원 애들하고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해봅시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생들은 그건 1년 그냥 내가 프리 봉사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근데 고철 따라와요. 한 10몇 명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원어민 교사들이 여기는 기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풀로 사인된 게 아니고 이 한림 지역에 학교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창 뭐 중학교 뭐 이런 데 있는 이런 친구가 이제 요일 그래가지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보다는 이제 교포 학생들도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가르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그 하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정식으로 나 좀 애들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용계약서를 써요. 고용계약서 쓰려 그러면은 우선 학교 관계 일하려면은 신체검사 받아야 되고 신원조회 해야 되고 이게 다 클리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애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영어 가르쳤고 영어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학부모도 알게 되고 뭐 교장선 알고 또 이장 알고 이러다 보니까 동산 와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는 전혀 어려움 없이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면서 무슨 뭐 스페니시 하는데 가서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영어권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 뭐 한국말 하는데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무슨 내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 식대로만 계속 살았으면은 뭐 고향도 많이 따질 거고 동창 따질 거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내 인생에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심지어 한미 합작사 회사 갈 때 포스코 포항제철에서도 보면은 또 내 고등학교 후배 애들 또 들어와 있고 하는데 이제 나는 모르지. 지들이 이제 알고 타져가지고 아이고 선배님입니다. 그러고 자기 몇 회입니다. 그러고 가는데 무슨 뭐 고등학교 후배니까 내 직속 후배니까 더 잘주고 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후배일수록 더 혹독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하여튼 내가 공정하게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거. 근데 보면은 실력 있는 애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좀 뭐라 그럴까 영어도 진짜 잘하고 뭐 이런데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이해 타산적인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건 뭐 실력은 실력이고 또 그거 성격은 성격이고 이렇게 회하게 구분을 해야지 뭐 이거 하나 나쁘다고 뭐 영어 잘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뭉개버리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정책도 잘했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기회만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번역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번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뭐 법률 뭐 코트 예를 들면 뭐 센텐스 그다음에 저지먼트 이런 거 판결문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고만 이제 나한테 번역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직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단가를 번역가 중에서는 제일 비싸게 받아요. 굉장히 전문 분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보니까 이제 뭐 번역료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번역료는 나는 이제 이게 이제 제주대학교에도 통번역 대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 있는데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 상당히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기준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 번역 오래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번역은 이렇게 번역 건수가 들어오면 단어 수로 계산을 해요. 단어 수로. 특이하네요, 진짜. 단어 수로 계산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 한국말을 띄어서 했는데 그걸 완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나는 띄우고 오늘 띄우고 학교에 띄우고 하는데 한글을 붙이면은 한 단어가 돼요. 그렇게 약삭빠는 또 질 나쁜 놈들도 있다고 의뢰자 중에서도 세상이 아주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준이 번역하고 난 다음 예. 단어 수.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단가도 딴 사람 보여서 좀 비싸지. 단어당 100원 내지 120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그해 놓으면 이게 단어가 수가 늘어나요. 네. 이게 언어 구조 확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그거 이제 초등학교 교육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일거리들이 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금년에 이제 4년 되고 5년 차 들어갔지만은 그동안에 한 게 책이 3권, 번역서가 3권 나왔고. 어떤 그거는 이제 이게 팬클럽이라고. 예.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세계 작가협회라고 있어요. 예. 팬클럽. 한국도 팬클럽 회원국인데 회원국이면서 각 도시 지부마다 그것도 또 챕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주도도 이제 제주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한영 작품집을 내는 팬클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나 뭐 작가 협회라는 거 팬에 대해서 뭐 그냥 말만 들었지 뭐 별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연관이 되면서 알게 됐는데 1940년대가 팬클럽이 굉장히 오래된 그거예요. 근데 한국이 꽤나 일찍 6.25 지나고 뭐 꽤나 일찍 회원국 가입했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 이 작업이 굉장히 미미했더라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보면은 왜 우리는 노벨 문학상 못 받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그건 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작가가 없어라기보다는 우리 훌륭한 작품을 외국어로 외국 사람한테 알리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냐. 우리끼리만 아무리 우수한 그렇죠, 작품이 있으면 뭐예요. 네. 그거를 영어로 수없이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석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국 그걸 알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회원국 가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책자 나오는 게 아무 데가 없더라고. 근데 제주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벌써 한 7, 8회인가 뭐 하여튼 상당 기간 매년 그걸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인이한테 또 내가 가왔다는 걸 알고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팬클럽하고 연결돼가지고 내가 2010년 2009년에 왔는데 2010년 내가 번역을 해줬고 2011년 번역을 했어. 그 책이 2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주에 이제 팬클럽 회원으로 있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 이게 있어요. 아무나 거기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기사에 들어가고 뭐 등단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비도 내고 하는데 꽤 숫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데 뭐 서귀포도 있고 뭐 제주시도 있고 하는데 그 회원들 전부 다가 작품 쓰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 중에서도 또 이제 실렉티드 된 사람 그렇죠. 작품 중에서 이제 시, 뭐 시조, 수필, 단편, 장편, 희곡, 동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대표로 나와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한글로 시 같은 시 있으면 내가 이제 영어로 한쪽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 출판됐을 때 굉장히 좋아들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책이 나오면은 뭐 작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문인협회라는 게 뭐 재정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도에서 이제 지원금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실 번역 그걸 책 한 권 번역하면 뭐 사실 뭐 상당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시 같은 거 번역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막 봉사하듯이 내가 아주 진짜 저렴하게 싸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0년 만족해가지고 2011년 또 2년 연속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 나온 거는 자연의 숨결 제주. 그래가지고 Respiration of
네이처 제주. 네. 그다음에 2011년 나온 거는 꿈꾸는 초록섬 제주. 책 제목도 예뻐요. Dreaming Green Island 제주.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출판사더라. 출판사는 금방 생각나는데. 그 책이 2권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화 작가가 한 분 제주도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같아요. 51년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오랫동안 했고, 그래가지고 아직 제주도에 막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 알겠네요. 제주도 뭐 오영고등학교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제자가 또 내 후배고 막 이렇게 연결되고 막 출판사 사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여기 교육청에 국장으로도 계셨고, 한데 지금은 현재 교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이어도로 간 해녀라는 아주 동화책을 아주 너무나 스토리가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그다음 사파도 아름답고 이런 책을 한글로 몇 년 전에 냈더라고. 근데 이런 책을 왜 이거 좀 번역이 안 될까? 그렇지, 번역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사실 거의 뭐 봉사하다시피 뭐 번역을 거의 안 받고, 책 나면 책이나 몇 권 주세요. 그러고 이제 번역을 해줬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사실 뭐 자기가 뭐 사지를 틀어가지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또 그 제자 중에 뭐 서울에 출판사 조그만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연결돼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내 꿈이 작년에 세계 자연보전 총회 할 때 사실 그 선물용을 하나 줬으면은 정말 좋다고. 그 내용도 제주 해녀의 일생을 그린 스토리야. 제주에 대한 게 그게 뭐 4.3 사건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참 진짜 아주 해녀의 그 내환이 담긴 스토리들, 그다음에 한국의 옛날 그 농촌, 어촌,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너무 진짜 아름다운 그 책인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도 나왔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제주도 와서 이제 5년차 들어왔는데, 그래서 가끔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뭐 The world comes to 제주 and 제주 goes to the world. 뭐 세계가 찾는 제주 뭐 세계로 가는 제주 뭐 그러는데, 세계 그러지 말고 진짜 세계적으로 가려 그러면 우선 영어로 된 책자가 많아야 될 거 아니냐. 제주 소개하는 거. 물론 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면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제주도가 예를 들면 경상도나 강원도나 다른 도에 비해서 진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하려면은 남이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적어도 이제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서울에 어디 종로 서점에 갔는데 한 코너에 갔더니 제주에 대한 게 뭐 문학책 무슨 뭐 역사책 무슨 뭐 영어로 된 게 한지는 있어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거는 제주 방언에 대한 책 뭐 영어로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무슨 경상도 뭐 강원도보다 앞서가고 하는 거지. 응? 그것도 못하면서, 그래서 사실 내가 팬클럽 하는 것도 봉사한 것도 참 고마운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팬클럽에서 그 책이 나오면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이 일단은 팬클럽 회원국에는 다 가, 본부에. 무상으로. 무상 다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모든 대사관, 각급 공간에 다 가요. 각급 대사관 뭐, 굉장히 큰일이네요, 진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시를 소개시켜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흥부 놀부 얘기도 나오고 뭐 진짜 흥부 놀부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도 아름다운 얘기지. 뭐 가지만은 사실 우리도 감동적인 얘기가 많다고. 지금 특히 그 흥부와 놀부 같은 거는 얼마나 참 해학적이고 재미있고 그래요. 그 제비가 그 진짜 와가지고 강남에서 제비 왔는데 다리가 부러진 걸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온으로 씨앗을 갖고 와가지고 방을 타고, 이건 진짜 아름다운 얘기야 진짜. 그런 거를 재밌죠. 알려보라고. 콩지 팥지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야.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지금 한국이 물론 이제 국력하고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돼야지 뭐 가겠지만은, 한국이 지금 사실은 뭐 삼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사실 자꾸 이런 걸 알려야 돼. K-팝뿐만 아니고, 그렇지, 무슨 사이뿐만 아니고, 우리끼리 얼마나 좋은 건 많다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고전에도 보면은 뭐, 김시습의 뭐, 무슨 뭐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앙에서도 무슨 번역가 협회에서도 뭐, 고전도 일부 번역하고 뭐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제한적으로 한다, 활동이 좀. 보편적해가지고 좀, 그걸 많이 알리고,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 이런 페이벌이 있다.
꼭 이솝 얘기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것도 진짜 홍보 넓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야. 뭐 진짜 재밌는 거야. 의도적으로 막 제비 다리를 뿌려가지고 무슨 그 한다는 게 그게 진짜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는 늘상 들으니까 별거 아닌 거다 싶지만은 이거를 진짜 영어를 아주 잘 해가지고 번역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 무슨 뭐 엄마를 부탁해 하는 그거 뭐 신흥 무슨 작가 그거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 트위터 친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 자체 테마도 좋지만은 내가 듣기로는 그 LA에서 하는 그 저기 우리 교포애가 자기 엄마가 이제 번역가였대. 얘는 원래 로여였대, 로여.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번역하는 거 보고 이제 걔가 이제 자기 로여 때려치우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출판사하고 잘 연결된 거야. 그래서 그 원고를 사실 넘겨주고 출판사에서 원고 수정하는 데면 1년 걸렸다가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 어디 한 본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는 뭐 서울역 도착하면 벌써 서울역 옛날 서울 모습이 어떤 게 다 알잖아. 거기서 엄마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알지만은 걔들은 서울역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거를 자꾸 알려줘야 되거든. 이 풍지 파치도 마찬가지고 제비 얘기도 그렇고 무슨 춘향 로미오 줄리엣만 로맨스예요. 춘향전 진짜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그것도 그림도 멋있고 진짜. 우리도 로미오 줄리엣 보면 이제 또 이국적인 거니까 좀 뭐 진짜 외국 옷들도 멋있어 보이고. 우리도 춘향 도령 옷이 얼마나 예뻐. 도령 옷이 얼마나 예쁘냐고. 맞아요. 진짜 그거 그런 거 자꾸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소개한다는 게 너무 막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주도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컨벤션이 꽤 열리는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필요한 데가 꽤 많아요. 내가 또 대표적으로 일해준 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세계 자연보존총회 월드 컨서베이션 컨그레스가 있었는데 그 WCC 회의할 때 해녀 관계는 그다음에 그 서귀포에는 한원 분화구 보건 관계는 내가 100% 번역을 다 해줬어. 한글을 전부 영어로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 제너럴 어셈블리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제 그 모션이 채택이 돼야 돼. 동의안이 채택이 돼야지 그게 이제 IUCN이라고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하는데 그러니까 국제자연보존 연맹에서 계속 활동하는 이제 그게 된다고. 근데 그 해녀하고 하는 분하고 전부 다 채택이 다 됐어. 예, 맞아요.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 해녀도 이제 뭐 유네스코 그 인류유산 거기 아마 등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1년에 그것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뭐 나라별로 한 건, 뭐 순서를 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가는데 일단은 이제 한원분하고도 지금 한원분하고 보건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서포트를 하지. 근데 저거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뭐 몇백억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뭐 15년, 20년 그렇지 장기간 아주 대단한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큰 사업이니까 이제 지금 출발 단계에 있고 그런데도 이제 일조를 좀 하는 거고. 작년에 진짜 중요한 역할 하셨네요. 작년에 서귀포 시청 공무원들 영어 회화도 가르쳤고 또 런던에 또 본부가 있는 세계 살기 좋은 도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The Most Livable City Award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서귀포시가 그 원래 그 프로젝트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금상. 사실 이게 아주 굉장히 진짜 큰 뉴스거리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이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흘려받으시 그냥 저도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세계에 도시가 몇 개가 있겠어요. 수만 개가 있을 텐데 그 도시에서 이제 또 이 프로젝트 부분에서 이제 제주 올레가 금상 받았거든. 아 제주 올레가 올레 프로젝트가 금상을 받았어. 네, 그게 이제 뭐 또 좀 정치적인 그것도 있긴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총회를 송파구가 주최를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구가 구청장이 이제 뭐 호스트가 돼가 하니까
이 격이 떨어지다. 약간 근데 실제로는 의미는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실제 자연경관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라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상이라는 게 그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프리리미너리로 이제 무슨 신청을 하면은 그걸 런던 본부에서 쫙 스크린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퀄리피케이션 뭐 자격해가지고 인구 얼마 그다음에 무슨 뭐 교육 환경 무슨 뭐 자연 환경 뭐 다 해가지고 일단 후보군들을 각 그룹별로 도시 크기별로 한 5개 내지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 때 각 그 도시 대표들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채점해가지고 바로 금상, 은상, 동상을 받는 거야. 이야. 거기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지. 그러면 서귀포 시장이 갔겠네요. 서귀포 시장도 올 갔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밑에 직원들이 했어. 그것도 이제 내가 트레이닝도 좀 시키고 했지. 서귀포 시에 그 국제관계 그 하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있어. 몇 명 있어. 걔들. 그 프로젝트 하나는 남자가 하나는 여직원이 했는데 잘 그랬어요. 그 이제 연습도 같이 나오고 다 하고 문장 띄워서 이렇게 슬래시 해가지고 읽을 때도 보고 너무 리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고 해가지고 그것도 금상 받았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도 크게 제주시는 못 받았어요. 서귀포시 금상 받고 제주시가 은상인가 뭘 받기는 받았어. 근데 시 크기가 다르니까 카테고리가 다른데 그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보람이고 여기 와가지고 그게 됐으니까 하여튼 초기 신청서부터 해가지고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한원분화구 보건 추진 범국민위원회 그것도 지금 자료 내가 다 그걸 해주고 있어. 그걸 하려면 우선은 IUCN에 멤버로 가입을 해야 돼. 가입하는 것부터 이제 지금 자료를 번역을 다 해주고 있다.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내 꿈은 사실 내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있으면은 진짜 한림 우베 주민센터 가서도 영어 가르쳐 주고 싶고 여기 있는 교회 동네 교회 가서도 잘하는 애들 영어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내 나름대로 또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그 노하우 방법이 있으니까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뭐 문법 중심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 유치원 애들이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이 걔들 그냥 하와이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와이유 회화책 사 보면은 fine, thank you, and you가 그게 정답인데 너도 그것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오늘 뭐 조금 기분 나쁘다 좀 피곤하다 뭐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왔는데 애들 따라오더라고. I'm tired. 여기 가게에서 나들 가게에서 만나면 Hi, how are you today? 그러면 I'm so tired. 뭐 어떻게 가르치냐 나름이거든.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간 있고 좀 해서 진짜 아주 나는 시험 위주, 점수 위주, SAT 이런 위주 그거는 필요는 하겠지 하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플렉티컬하게 진짜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어느 배우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진짜 좀 내가 형편이 되면은 하여튼 이제 조그마하게 꾸면 귀덕에 이거 얼마 안 되는 학생들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얘를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진짜 희망도 좀 있고 좀 넓게 가면은 좀 한림무대에 있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들 대한민국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진짜 열정이 꿈이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아직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집사람이 혼자서 가게 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또 욕심이 나서 그건 아닌데 하도 저쪽 서귀포 쪽에서 사람들 오는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왜 거기도 또 안 오느냐 이래가지고 나는 서귀포도 좀 궁금하고 해가지고 사실 내 작업실 비슷하게 그 가게를 하나 열어놨더니 또 거기 또 메이더라고. 메이니까 시간이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월요일 날은 이제 서귀포를 이제 정기 휴일로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또 주말 월요일 바쁘니까 여기서 도와주고 이러는데 요때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그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좀
좀 미안스럽고 좀 안쓰러운 그런 그게 있고, 그 하여튼 뭐 쭉 자라온 그거 보면은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뭐 사실 남들한테 참 인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진짜 한국의 신화적인 그런 박 회장님 직접 모시고 또 그 양반한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받았으니까 뭐 내 나름대로는 참 자긍심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이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고비가 있는 건데 뭐 지금은 허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거 당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많이 그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건 진짜 이해를 못한다. 소송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또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한국 와서도 또 사기도 당해보고, 이게 좀 한국 사회가 아주 좀 너무 이게 영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재밌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도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났기보다는 굉장히 유니크한 시츄에이션, 나같이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지원 나가서도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또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각 지사마다 일이 다 달라요. LA 사무소, 워싱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통상 문제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거기 있는 이유가 출강 회사가 워싱턴 DC에 뭐가 필요했냐 그러는데 그 필요해요. 왜냐면 청문회 히어링 같은 거 미국은 히어링이 많잖아. 상원 의원 뭐 빌딩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거 발표하면 뭐 잘 구해가지고 다 번역해서 보내고 막 그다음에 이제 뉴욕은 아무래도 경제 또 이제 파이낸스 전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LA 같은 데는 또 뭐 트레이딩, 그러니까 장사 수출하는 거 기준이고, 멕시코 뭐 이게 각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서 주재원 생활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유학 생활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중국 쪽으로도 또 주재원도 아니고 뭐 교포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중하게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교포도 내가 또 심리를 알아요. 그다음에 또 중국도 가봤고. 그다음에 회장님 모시고 무슨 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내가 뭐 세계 한 바퀴 도는 거 한국 출발하면 보통 한 달 이상, 한 달 내지 45일 걸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도에도 뭐 우리 청와서 공급사도 있고 뭐 또 중동에도 뭐 가고, 그다음에 저기 이태리 가면 이태리에 또 무슨 이 엔지니어링 가는 회사들도 있고, 독일, 불란서, 영국, 뭐 미국, 뭐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했을 정도고 뭐 가고 하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게 사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러기보다도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내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의지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은 여튼 간에 회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부여되고 나한테 주어진 것, 그다음에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내가 습득하고 보고 느끼고 그한 거는 이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누가 이게 밸류업을 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 한국 사회는 누가 생각해봐도 그래. 회사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그랬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요즘 보면 뭐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포스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좀 웃어요. 말만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고 이 경영자도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외국 여행을 진짜 외국 생활도 오래 하셨고 여행도 많이 하셨는데 제주에 와보시고 지금 5년차 되셨는데 제주의 어떤 많이 바뀌어야 돼요. 제주. 내가 볼 때는 사실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제주가 아주 좀 독특한 그게 있어요. 독특하구나. 아니 독특하다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게 섬이라는 거. 섬인데 예를 들면 섬도 많이 있어요. 그죠? 하와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제주같이 섬 한가운데 아주 한국의 명산이 있는 한라산하고 맞아요. 바다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라산 명산이 우선 제일 큰 그거고, 그 다음에 산하고는 바다만 볼 거, 딴 거 없느냐? 여기는 뭐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실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주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하고 더 진짜 감동적인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로키 산맥 한번 가보라고. 저기 캐네디안 로키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진짜 그 자연의 위대함에 장엄함. 장엄함에 압도당한다고. 진짜 그 길도 아주 대단하고 그 차가 가는 거 보면 장난감 가듯이 진짜 그 규모라는 게 말도 못해. 하다못해 중국만 해도 그렇잖아. 그렇죠. 장각에 무슨 뭐 홍산 뭐 이런 거 가면은 이 제주도이 장난감이 장난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항에 내리면은 바로 지금 거리에 한라산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응? 맞아요. 차 타고 돌면은 2시간 뭐 채 안 걸리는데 온데 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거지. 조그만하지만은 작지만은 성산 일출봉 있지, 무슨 뭐 저기 삼방산 있지, 송황산 있지, 용머리 해안 있지, 무슨 뭐 가는 데마다 비행이잖아. 가는 데마다. 애월 해안도로, 애월 해안도로 얼마나 이런 데가 잘 없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또 색깔이. 예를 들면 중국의 해남성, 나는 해남성은 못 가봤어요. 하이난성은 못 가봤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이난성은 제주도에 한 20배 된다 크기가. 엄청 큰 거야. 근데 그 내내 열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추측은 돼요. 저기 보면 이제 멕시코 있을 때 보면 깡쿤이라고 휴양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 있거든. 가면 진짜 좋아요. 그 호텔 설비가 우리나라 이게 조선 호텔, 롯데 호텔도 아니에요. 규모가 보면은 규모가 아주 우선 막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세계적이야. 세계적. 음식도 좋고 바로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호텔 자체 풀장도 아주 막 풀장도 뭐 조만한 이런 풀장이 아니야. 막 규모가 풀 중간에 막 테이블 놓고 거기서 막 쿠킹하고 밥 먹여주고 막 아주 뭐 서브하고 막 이럴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좋은 데가 뭐 하이난섬도 안 돼 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눈 구경할 수 있어요? 눈 구경 못하잖아. 그 더운데 단풍 구경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풍 없잖아. 그건 여기는 뭐 계절은 계속 바뀌죠. 계속 그러니까 뭐 3, 4월 되면은 무슨 벚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찔레꽃에서부터 해가지고 철쭉에서부터 계속 이런 데가 없단 말이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도 예를 들면 막 코스가 올라가는데 5군데 있잖아. 코스가 다 다르잖아. 이런 데는 잘 없어요, 사실. 하와이도 뭐 분하고 비슷하게 뭐 이런 거 큰 거는 있어. 이렇게 그냥 뭐 차 타고 나도 큰 아니 한 바퀴 돌아봤지만은 그냥 뭐 해안가 뭐 이러겠지. 물론 중간에 이제 무슨 뭐 민속 공연하고 이런 데는 있어요. 그 저 하와이안 인디안들 뭐 해가지고 뭐 가고 막 쇼하고 밥 먹고 뭐 이런 데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수도 없이 많은 데가 없다. 근데 어디서 겨울에 스키 타려면 스키 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도시적인 걸로 보면은 뭐 조금 처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잖아. 기본적인 거는. 이마트 롯데마트 있고 백화점 없어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니크한 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우선 하와이 같은 데 가보라고 릴렉스하다는 날씨도 그렇지만은 릴렉스하고 사람들 그냥 하여튼 사람들이 평온해 우선 무슨 살벌하지 않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아주 그래도 계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무슨 인상 자체가 스마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람도 세게 불고 그렇지. 비도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지만 근데 내가 좀 제주도에 좀 희망 큰 데는 이제 좀 마음을 좀 열고 여유를 좀 가지고 그다음에 스마일 페이스로 어떨 때 하면 식당에 가도 내가 좀 미안해요. 물론 이제 안면 돈 내고 뭐 음식 시키가 메뉴 보고 시켜 먹고 나가는 데지만은 그래도 거기 가서 잠시 앉아서 먹는 사이라도 좀 따뜻하고 이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 그냥 완전히 파이나 먹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먹는 사람도 먹고 나서도 조금 꼭 먹는 것만 먹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맞아 최근에 와가지고 제주대죠 그러니까 막 제주가 진짜 세계적으로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데 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즐길 거 즐길 수 있는 좋은 데가 무지하게 많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예를 들면 저기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거 따지면 유럽, 불아파 저기 남불 뭐
깐느 영화제에다 니에스다 이런 데 한번 가보라고. 이태리 이렇게 가보면은 진짜 아주 내가 봐도 아주 막 진짜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문화나 역사나 집이나 뭐 이런 거 지어놓은 것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진짜 하여튼 문화민족 같고 이런 것까지 거기에 비하면 제주도는 아주까지 진짜 한참 멀었어요. 맞아요. 뭐 지금 안 맞지 밸런스가 안 맞아. 뭐 엉뚱한 데 가면 막 해비지 같이 막 이상하게 막 그 엄청 규모로 해놓고 또 어떤 데 가면 막 또 가고 이게 뭐 밸런스도 안 맞고 그리고 무슨 박물관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골프장은 왜 그렇게 많아요. 골프장. 맞아요. 네. 이 자연 다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관리하고 뭐 이게 여기서 살아오고 하는 분들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불가피하게 하는 방법,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은 물론 개발하고 이제 이게 보존하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제 경제하고도 물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은 좀 더 차근하게 좀 더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4, 5년 됐는데도 느끼는 게 자꾸 제주가 제주다운 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육지화 돼 간다 이거지. 아파트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기덕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옛날 집들이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뭐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뭐 사유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곳이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도의회도 있고 뭐 자치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걸 살리려면은 당신 돈 주고 뭐 집 사가지고 뭐 고치는 건 뭐 자기 자유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보존하고 싶으니까 가능하면 옛날 거 그냥 그 다음에 장려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을 주든지 지금 보면 싹 없애버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옛날 마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뭐 2층, 3층 양옥 같은 게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마을도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면서 가끔 외국 사람 만나는데 불란서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이게 좀 불란서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불란서는 예를 들면 빌딩 코드 다 있고 물론 여기도 빌딩 코드 있고 고도 제한 있고 다 있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단 건축 뭐 심의 들어가고 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탁탁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고도 그다음에 뭐 안전 그다음에 건폐율 이런 것만 주로 보는 거지 무슨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칼라 뭐 이런 거 안 신경 쓰는 것 같은데 파리에 집 하나 건물 하나 지어도 칼라까지도 제한을 받는다. 칼라까지. 그러니까 에펠탑 같은 데 올라가서 쫙 한번 보라고 안정이 돼 있잖아. 쫙 안정이 돼 있대.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건축가도 이미 나는 건축가도 꽤 있고 김수근인가 이수근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왜 제주도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제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돌집 지은 이유가 물론 재료상의 어떤 제약 뭐 여러 가지 있고 했지만 여튼간에 하여튼 그게 우리 조상들이 볼 때는 가장 뭐 최적의 그거에 돼 가지고 한 거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뭐 히팅이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참 불편했지만 지금은 외형을 그렇게 하고 안은 다 또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적어도 외형만이라도 모델하우스 1, 2, 3, 4 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지원해가고 장려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보존이 되잖아. 맞아요. 왜 그런 거 안 하냐 이거지 건축학자들이. 그리고 돌은 여기 진짜 풍부하잖아요. 돌은 파면 팔수록 전부 돌인데 나오니까 가려면 그러니까 돌로 집 짓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서울에서 뭐 은퇴한다 해가지고 서울에 예를 들면 뭐 진짜 강남에 뭐 4, 50평짜리 아파트 팔고 오면 이건 부자지 갑부지 뭐 이거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사는데 갑부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동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슨 이름을 지어놓고 하면은 그럼 이게 뭐 제주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유지가 되냐 이거야. 제주도 하는 게 없는 거죠. 하다 못해 어느 지역이만이라도 이 지역은 진짜 좀 보존을 하자.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복고풍을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노태우 대통령은 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몰라요. 뭐 악수야 한두 번 해봐서 내가 요즘 멕시코 그 사무소장 할 때 이제 지상사협의회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복경 대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요. 이 대사님하고 그 양반 이게 거기 저 웰컴 국빈 방문할 때 이제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 잘 알아, 중남미 잘 알아. 그거 했는데 그 사람도 뭐 배사님 무조가 뭐 신발버리고 그랬잖아. 지금 병석에 계시고 해서 좀 안 되긴 안 됐지만은. 근데 그 양반이 그 왔을 때도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했었는데 여튼 하여튼 아까 좀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지 내가 하다가 이게 좀 그 경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어울리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갈 때도 이제 보면은 자연 경관에 맞는 그렇죠. 주택 다음에 가시고 해서 좀 병석이었는데 내가 그 양반이 대통령 재임 중에 잘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저 의장대 사회를 할 때 왜 옛날 복고풍으로 저 이조 시대 무슨 포도 청구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 그거 내가 무지무지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그거 없었다고 옛날 의장대 사회를 하면. 우리 청와대 들어가고 하면 의장선을 옛날식으로 다 했지. 근데 우리 고적 때 비슷하게 그걸 한 거. 그 양반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국민들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럼 그것도 그렇고 경복궁에서도 왜 지금 뭐 그거 할 때 옛날 그거 저 간수 교대하는 식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거 그렇지 우리 거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게 전망에 가면 군부대가 사실 옛날에 요즘은 전망 군부대 밤에 이 기와로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옛날식으로 하는 게 많다. 그런 것도 참 좋은 거야. 우리 거잖아 우리 거. 딴 데 가서 볼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가면은 그래도 옛날에 적산 가고 뭐 이런 게 많이 남아있다. 군데군데 다 보이잖아. 뭐 시오가도 있고 뭐 동영가도 있고 뭐 우리 거는 우리 점점 없어지잖아. 우리나라 무슨 옛날 마을 해가지고 한두 군데 만들어 놓고 경복궁 궁 몇 개 있고 우리끼리 뭐가 남아있냐 말이야. 우리 거를 가듯이 제주도도 제주만에 그렇지 그걸 하고 골프장이 왜 대한민국 골프장 400개 중에 40개 10%가 왜 제주도에 있어야 되냐 이거야.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가 사실 골프 치기 좋은 데는 아니에요 여기가. 바람 많이 불고 겨울에 춥고 겨울에 따뜻하고 나가서 골프 칠 수 있게 추워가지고 못 쳐요. 그리고 이제 우기 시작되면 6월 되고 하면은 비질질 오는데 무슨 장마 고사리 장마 태풍 언제 골프 근데 왜 그렇게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놨냐 이거야. 그 자연 다 훼손하는 거 아니야? 그 자연 다 훼손.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뭐 남들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게 했겠지만 그게 또 제주도 경제 발전에 뭐 도움되는 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근데 그러고 이제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뭐 무비자 같은 것도 나는 반대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중국 투자 뭐 그런데 좀 없어도 우리 거를 가면서 오히려 없으면서도 탱기면은 오히려 더 궁금해한다고. 이걸 그냥 단기간에 무슨 뭐 몇 명이 왔다 무슨 숫자 그렇게 중요해요? 무슨 뭐 1000만 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와가지고 예를 들면 10만이 오더라도 진짜 쾅쾅 돈수로 알짜로 오는 사람이 그게 덜 훼손시키고 좋은 거지. 맞아요. 오히려 제주도 한 구경 가려면은 비자도 까다롭고 아주 거기는 그렇게 해야 이제 줄을 서가 오는 거지. 맞아. 나는 왜 이렇게 가냐 이거지. 나는 그런 발상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제 좀 한 50년, 100년, 150년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바닷가도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50년 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 지금은 뭐 보면은 뭐 우리 앞에도 막 짓잖아. 뭐 그냥 시기가 막 지한데 저쪽에 에어월 무슨 뭐 키친 에어월 있는데도 또 뭐 건물 2층 있다가 또 막 뜯어가지고 3층으로 채우고 그럼 바다 경관 이런 건 다 어디 가냐 이거야. 그리고 제주도가 제주도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도로도 무조건 넓게 크게 곱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옛날 꾸불꾸불하던 길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길도 좀 놔두고 마을길처럼. 이게 멕시코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안 살아보면 몰라요. 당연하게 그냥 퍼캐피타 인컴 따져가지고 뭐
국민 개인 소득이 얼마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살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제를 잘 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국민의 행복 지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높아. 그럼 왜냐하면 퍼캡ita 인컴은 낮아도 그 가면은 옛날 중세하고 현대가 공존해. 아직도 뭐 때와 띠와칸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 아즈텍 문화 이런 게 지금도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고 그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서 또 현대적인 레포르마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소득은 낮지만 또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뭐 생필품 같은 거는 가격을 통제를 해요. 똘띠야, 달걀, 빵, 식빵 이거는 가격을 못 올려. 좀 딱 날씨 따뜻하겠다. 배부르겠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행복.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존해야지. 이거 뭐 하루아침에 다 없이고 옛날엔 다 없이 가버리고 무슨 이게 무슨 국적도 없이 뭐 이러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다고. 소리 날까봐 내 설거지도 못하고. 예. 잠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한마디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나도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우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귀농 지금 현재로서는 뭐래도 귀농 기회 그 외에는 사실 일거리가 별로 없다고. 우선 직장에 기회가 없잖아. 뭐 다음 같은 경우는 본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적이고 사실 일자리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여기 한 5년 살아보니까 지금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진짜 이게 농사 짓는 분들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군가가 이 농사일도 계속을 해야 되는 거고 제주도가 우리 한국 전체 이 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아주 맞아요. 상당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 중요한 지역을 이어받을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런 그 어떤 자부심도 좀 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가능하면 진짜 회사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거다. 그렇지. 그게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2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뷰를 2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소개하신 부분에 대한 고해편으로 올리고 그리고 또 한편에 대해서는 제주에서의 번역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 제주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닙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진짜 내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다고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